혹시 AI 도구를 쓰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똑똑해 보입니다. 코드도 잘 짜고 문서도 잘 요약하고 아이디어도 빠르게 냅니다. 그런데 막상 조금 긴 작업을 맡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정한 목표를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방금 고친 코드를 다시 망가뜨립니다. 테스트는 통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열어보면 화면이 깨져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다음 세션이 되면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는 진짜 경쟁은 단순히 어떤 모델이 더 똑똑하냐가 아닙니다. 이제 쟁점은 하나입니다. AI가 긴 작업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느냐? 이번에 봐야 할 흐름이 바로 장기 작업 에이전트 전쟁입니다. 걸컷 오픈 AI 코덱스, 구글 엔티그리티, 그리고 키미 K2 카우트, GLM 바이텀, 미니맥스 M3 같은 저비용 오픈 모델들이 이 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작업 에이전트라는 말은 그냥 챗봇이 길게 대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파일을 읽고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를 돌리고 실패하면 다시 원인을 찾고 또 고치는 AI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 AI는 대답하는 직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에이전트는 이를 맡길 수 있는 작업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 코덱스 쪽에서는 장기 작업 실험에서 약 25시간 동안 끊기지 않고 작업하며 약 1300만 토큰을 사용하고 약 3만 줄의 코드를 생성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와 오래 돌았다가 아닙니다. AI가 이제 한두 번 답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래 돌린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작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모델의 지능 하나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 무엇을 잊지 않는지, 실패했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컴퓨터 램만 뜻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컨텍스트 창, 현재 세션의 대화 기록, 프로젝트별 지침 파일, 작업 로그, 테스트 결과, 이전 실패 기록, 그리고 로컬 PC의 램과 VRM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보면 이 흐름이 잘 보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기반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읽고 git 작업을 하고 테스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CLLEOD, EMD 같은 파일을 읽어 프로젝트 규칙, 빌드 명령, 코딩 스타일, 리뷰 기준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자가 매번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테스트는 이 명령어로 돌리고 이 파일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기억 구조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방금 실패한 테스트를 다시 시도하고 이미 아닌 것으로 확인된 해결책을 또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토큰이 녹아내립니다. 코덱스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클라우드 샌드박스에서 코드를 만들고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컬 앱, 노드, 파이썬, 도커 같은 환경을 복잡하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지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샌드박스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로컬 파일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GitHub 동기화나 파일 업로드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내부 파일을 올려야 하는 작업이라면 보안 부담도 생깁니다. 구글 엔티그래비티는 또 다른 방향입니다. 단순 코드 에디터가 아니라 에디터와 에이전트 관리 화면을 결합한 방식에 가깝습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고 에이전트가 만든 작업 결과를 스크린샷, 브라우저 기록, 작업 계획 같은 아티팩트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건 실제 사용자에게 꽤 중요합니다. AI가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화면 캡처와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웹 UI를 조작하는 작업은 버튼 위치가 바뀌거나 페이지 구조가 달라지면 쉽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면 좋아 보이지만 사람이 중간 결과를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식 자료와 벤치마크를 보면 이제 상용 에이전트만 이 싸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키미 K2.7 코드는 26만 토큰급 컨텍스트를 지원하고 전작 대비 사고 토큰 사용량을 약 30% 줄였다고 소개됩니다. GLM 5.2는 100만 토큰 컨텍스트를 내세우며
장기 코딩 작업 벤치마크에서 상용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미니맥스 M3도 1호램 컨텍스트와 희소 어텐션 구조를 내세우며 긴 맥락 처리 효율을 강조합니다. 이 숫자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긴 문서, 긴 코드베이스, 긴 작업 로그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컨텍스트가 길다는 것이 곧 일을 완벽하게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과 그 긴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자동화 도구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AI에게 영상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어줘 라고 하면 결과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쓰려면 먼저 작업을 나눠야 합니다. 대본을 장면 단위로 나누고 각 장면의 타이밍 제이슨을 만들고 리모션 템플릿을 생성하고 렌더링 테스트를 돌리고 오류 로그를 보고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클로드 코드는 로컬 프로젝트를 직접 읽고 고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샌드박스에서 빠르게 구조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데 편합니다. 안티그래비티는 여러 에이전트에게 장면별 작업을 나눠 맡기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유리합니다. 이런 AI 이슈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실제 활용 기준까지 정리해서 보고 싶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가 실제로 얻어가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AI를 쓸 때는 가장 똑똑한 모델 하나만 쓰면 되겠지? 라고 보면 안 됩니다. 긴 작업에서는 모델 성능보다 작업 설계가 더 중요해질 때가 많습니다. 간단한 초안 작성, 반복 테스트, 로그 요약 같은 일은 저렴한 모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구조 판단, 복잡한 버그 수정, 보안이 중요한 코드 리뷰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고성능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방식은 대체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저렴한 모델로 초안을 만들고 중간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고성능 모델로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렴한 모델이 같은 작업을 5번, 10번 실패하면 결국 토큰은 더 많이 쓰고 사람의 피로도도 커집니다. 장기 작업에서는 실패 비용이 진짜 비용입니다. AI가 한 번 틀릴 때마다 단순히 답변 하나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파일을 고치고 테스트를 다시 돌리고 로그를 다시 읽고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토큰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작업 에이전트를 제대로 쓰려면 프롬프트만 잘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작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 실행하게 하고 반드시 테스트하게 하고 실패하면 원인을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 파일이나 작업 로그를 남기게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에게 알아서 해 라고 던지는 시대가 아니라 AI 작업팀을 관리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개발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본을 분석하고 장면을 쪼개고 썸네일 문구를 뽑고 영상 템플릿을 만들고 업로드 설명문까지 정리하는 작업을 여러 에이전트에게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PDF를 넣고 요약해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있는 문장과 추정 문장을 구분하고 표와 수치를 따로 뽑고 사람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AI가 더 화려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점점 더 긴 작업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로컬과 터미널 중심의 깊은 작업에 강합니다. 코덱스는 클라우드 샌드박스와 자동 실행 환경이 편합니다. 엔티그래비티는 여러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이 강합니다. 키미, GLM, 미니맥스 같은 모델들은 비용과 긴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를 쓰든 기준은 같습니다. AI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어디까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실패했을 때 다시 복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용자가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 앞으로 AI 경쟁의 진짜 승자는 가장 말을 잘하는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델,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이 믿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뉴스를 볼 때는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 모델이 얼마나 똑똑한가?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AI가 긴 작업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중간에 실패했을 때 스스로 원인을 찾고 다시 고칠 수 있는가? 내가 한번 알려준 기준을 다음 작업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과물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남겨줄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클로드 코드, 코덱스, 엔티그래비티, 그리고 키미, GLM 미니맥스 같은 모델들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클로드 코드는 로컬 프로젝트와 터미널 작업에 강합니다. 코덱스는 클라우드 샌드박스에서 빠르게 만들고 테스트하는 흐름이 편합니다. 안티그래비는 여러 에이전트를 나눠 돌리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비용 모델들은 비용 부담을 낮춰주지만 에이전트 하네스와 도구 호출, 실패 복구 설계가 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개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AI를 그냥 대화 상대처럼만 쓰면 변화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AI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작업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직접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기준을 주고 결과를 검수하는 감독자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고성능 에이전트 하나를 믿고 쓰는 방식이 나을까요? 아니면 키미, GLM, 미니맥스 같은 저비용 모델을 여러 개 조합해서 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까요? 혹은 초안은 저렴한 모델에게 맡기고 최종 검토만 고성능 모델에게 맡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AI 코딩 도구나 에이전트를 써보면서 느낀 장점, 불편했던 점, 토큰이 너무 빨리 사라졌던 경험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AI 뉴스가 너무 빠르게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테크TV에서는 단순한 AI 소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무엇을 구분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며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